예,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상승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로 뭐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 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두 번째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은 원달러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거의 40개월 동안 미국보다 거의 2%에서 1.5% 낮은 환율을 유지하는 한국은행의 정책.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RP를 무제한으로 풉니다. 무슨 얘기냐면 RP는 보통 7일 정도로 만기로 채권을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7일 후에 또 연장을 해줘요. 그럼 7일 지나면 또 연장을 해줘요. 그럼 뭐 계속 7일마다 연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무제한 양적 완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한국 원화가 약간 휴지처럼 돼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미국보다 금리도 낮은데, 미국은 우리가 달러를 바꿔갖고 증권사 RP에 놓으면요 3.7% 정도 됩니다. 지금 변동이 좀 있을지 모르는데 원화는 얼마예요? CMA가 2.2%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예. 기축 통화가 아닌 것들이 금리도 낮아. 저금 금리를 주고, 더 웃긴 건 통화량을 막 찍어. 당신 같으면 원화를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 안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원화를 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화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국내에서 달러로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원화는 그냥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금리 올리고 통화량 줄이고. 그런데 안 합니다. 왜? 부동산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어요. 골마 터졌어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뭅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정상적인 상처까지 다 골마 터집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거의 시간차로 국민들이 나중에 물가 때문에 못 견디고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통령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도 조금 헷갈려 합니다. 아직은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뭐든지 움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 먼저는 프론티어지만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죠? 예, 대중이에요. 일반 대중.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큰 흐름처럼 큰 물결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부터 언제서부터 잘못됐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빚내서 집사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 우리나라 GDP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해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펌프질을 해서 뭔가 좋은 것처럼 자꾸 만드는, 정치인들은 앉아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를 하거나 국민의 행복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땐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딸이지만 자질은 너무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하기는 것도 좀 그렇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데이터 값, 무슨 데이터 값이요? 경제 성장률. 예, 경제 성장이 좋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방법을 찾으려니까 없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 펌프질이에요. 그래서 과하게 올려놓은 걸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금리 유지해야 됩니다. 통화량 늘려야 돼요. 이 짓을 계속 해오니까 점점 속으로 골마가는 거죠. 너덜너덜. 그러다가 어느 시간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감당 못할 때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난리가 났어요. 무슨 뭐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무슨 나름대로 금융 무슨 회의 같은 거 하고 앉았고, 뭐 대기업 모여라, 은행 모여라, 뭐 국민연금 모여라. 모임 뭐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발에다가 야 뜨거운 물도 좀 부어봐. 동상이 걸린 발에다가 야, 주전자로 한 그릇 한번 좀 부어봐.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마사지하고 혈액순환해야 될 근본적인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인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위에서 통화량 늘리고 우리는 국가는 부채가 너무 낮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무슨 기축통화국입니까? 우리는요 환율 갖고 장난치다가 금방 날아가는 국가예요. 인구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 그래도 준기축통화라는 게, 일본은 우리가 6.25 전쟁이 있을 때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전쟁 물자도 팔았지만 그 이후에 1980년대는 전 세계 상위 대기업 중에 70%가 일본이었어요. 오직하면 미국이 일본을 두려워해서 프라자 합의를 했겠습니까? 예? 환율을 낮추고 일본 엔화 가치를 높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수출 못하게. 그런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도 유지가 됐겠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상해. 우리 김영삼 대통령 IMF 때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일본 보고 싸가지 없다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반대했냐?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냐? 김영삼 대통령 그 주둥아리 때문에, 물론 뭐 일본이 딴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지만 핑계거리는 좋죠.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나라가 홀랑 넘어가는데 뭐 대출해주고 싶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렇게 해서 바로 IMF 왔고요. 여러분들 금 모으기 운동 했죠. 그 금 모아서 뭐 한지 아세요? 대우무역인가? 거기서 그거 모아가지고 가서 아마 자기네들이 또 마진 챙겼을 겁니다. 외국에 금 모아서 팔면서. 그때 금이 3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 5만 원이었고요. 정확하게 제가 금액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 원 전후였던 것 같은데 지금 7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통화량을 그만큼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린 달러보다도 더 늘린 게 한국 원화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냐는 거죠. 예? 정권을 잡으면 자기네들 단기적으로 정권 5년 동안 뭐 빼먹을 생각밖에 관심들이 없고 모든 정권이 다 똑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더 웃긴 건 여러분 아시죠? 그 국정원 비자금인가?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통지자금이라고 갖다 뺐으질 않나. 물론 자기가 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알아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뒤로 뭐 안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털면 엄청난 거 나올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털면 나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데 무식하면 아무거나 하지 말지. 아니 최저임금을 그렇게 40%씩 올려놓고 자영업자들 100만 명씩 다 파산시켜 놓고 그 사람 좋다고 투표한 사람들도 약간 또라이거나 제정신일 확률이 높고요. 이거 그분들한테 또 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러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는 듣기 싫거든요. 일단 약간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리 낮추고 통화량 늘리면서 왜 환율이 안 잡히냐라는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만 해외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럼 투자 안 합니까? 예? 다른 선진국들 그럼 벌써 다 나자빠졌겠네요. 왜 제발 어른들한테, 국민들한테 마치 3살짜리 아이들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그 말속임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은 왜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도 다 기업체 들들 볶았겠네요. 기업체만 볶았나요? 거기도 뭐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국부 펀드 있잖아요. 그 국부 펀드 달달 볶아갖고 달러 내놓으라고 그랬을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지금 환율 높죠? 아니 환율이 낮죠.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인들이 다 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2 그거랑 똑같아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목적이 뭔가요? GDP 몇 프로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기초연금 얼마 더 주고 그분들 밥 한 끼도 못 먹을 때 밥 반 끼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런 짓 대신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많은 일자리에서 자기 일하면서 노년에도 충분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서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이렇게 나라를 키웠으면 정치인들은 잘 운영해 가면 되잖아요. 그것들을 왜 개판을 치워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제가 지금 정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스스로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예. 제발 국민들을 참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환율이나 제가 볼 때는 일단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환율 잡는 건 방법 딱 2가지예요. 금리 올리고 통화량 줄여야 돼요. 내년도 예산 8% 늘릴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긴축 재정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 그거는 무너지는 놈들 잘못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 잘못이지. 더 웃긴 건 왜 망해가는 사람들 세금으로 다 살려줘요. 타격이 크다고요? 타격이 클 때까지 뭐 했어요? 타격이 클 때까지 왜 키웠어요 그렇게? 거기다가 웃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빚내서 집 사라. 아니 왜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라 경제가 좋으면 주택값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경제가 나쁜데 주택값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미친 짓을 했죠. 제발 정치인이 국민을 털어먹는 짓들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좀 흥분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금리 올리고 재정적자 축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뭐 꼼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꼼수일 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부동산이 터지네, 금융위기 오네. 그거는 그 타격은 좀 축소하는 방법을 찾는 건 맞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거를 손 안 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현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흥분했고요. 누구를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왜들 그럴까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니 이상 김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